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까지 했었죠? 혹시 우리 명제 실력업 세 문제 다 했었나요? 저번에? 그거는 친구들 오면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다시 잠깐 명제로 돌아가서 명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실력업 세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고, 그거 말고 혹시 지금 풀어왔는데 오답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은 실력업만 세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763번부터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각각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고 세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Q이면 P이고 not P이면 Q이고 not Q이면 R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각각의 대우도 한번 써볼게요. 대우를 써보면 얘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거고요. 얘는 not Q이면 P이다가 참일 거고요. 얘는 뭐죠?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겠죠. 그러면 연결이 되는 것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Q이면 P이다가 있는데 P로 시작하는 건 없죠. 일단 놔두고 대신에 not P이면 Q이다가 있어. 이런 건 돼요. not P이면 Q인데 또 Q이면 P이기도 하대요. 그 다음에 또 not Q로 시작하는 게 있네요. 근데 not Q이면 R에도 들어가고 P에도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 그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냥 옳은 것만 찾으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막 안 쓰고. 자,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면 기억은 Q 차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Q 교집합 P가 공집합이냐 라고 물어본 거랑 같죠? 차집합을 바꾸면 Q와 P에 겹치는 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얘를 보면은 Q이면 P이다를 통해선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로 들어가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면 공집합인 게 맞아요? 아니겠죠? 뭐로 나와야 돼요? Q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R이면 P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R이 P의 부분집합이라고 물어본 거는 지금 얘는 R이면 P이냐가 나오냐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R이면 여기 있어. 근데 우리는 R과 연결되는 거는 따로 없고 얘를 보자. 대신에 이거 있네. 자, not R이면 Q이다가 있어요. 근데 Q이면 P이다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더 없나? 그러면은 니은 R이면 P이다? 잠시만요. 좀 이상한데? 순서가 그러면? 나 제대로 썼나? Q이면 P이다. not P이면 Q이다. not Q이면 R이다. 맞죠? 그러면 P의 상황을 봐야겠구나.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얘랑 얘가 문제였네. 보세요. Q이면 P이다인데
우리는 또 not Q이면 P이다도 돼요. 그러니까 Q도 P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보면은 Q의 여집합도 P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Q랑 Q가 아닌 게 다 P에 들어가는 방법은 P가 전체 집합인 방법밖에 없겠죠. 왜냐면 Q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Q가 아닌 것도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성립하지 않아요. P가 전체 집합인 경우. 그러면은 P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R은 P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Q의 여집합이 P 교집합 R로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P 교집합 R은 누구로 나오죠? 얘는 R로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Q의 여집합이 R로 들어간다는 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not Q이면 R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음 764번. 자, P는 절대값 x-k가 2 이하이다 라고 했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4x-5가 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의 범위에 대한 x범위를 실질적으로 구해보면 P는 x가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라고 나올 거고요. Q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P이면 Q이다와 P이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이래요. P이면 Q이다도 거짓. 그렇다고 해서 P이면 not Q이다도 거짓. 그 말은 이 P라는 애가 Q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예 안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걸쳐 있어야 한다 이 소린 거야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면 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Q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걸쳐 있던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던지. 그러니까 아예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예 밖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k-2가 마이너스 1보단 작고 동시에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상황. 노란색인 경우에는. 반대로 빨간색인 경우에는 k-2가 5보다는 작지만 반대로 동시에 k 플러스 2는 또 5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k가 어떻게 돼요? 1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라고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7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3보다 클 건데 이제 우리 등호 여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야. 그러면 어쨌든 걸치는 거 하나는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이너스 1이 여기도 등호이고 여기도 등호가 있잖아. 그럼 아예 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해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선 등호가 돼도 돼요. 근데 만약에 k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는 오히려 아예 Q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이래버리면 돼?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생기면 안 돼.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이야. 마이너스 3이 그냥 3이죠. k가
K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1 이상 5 이하인데 1 이상 5 이하는 아예 2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으면 안 돼. 근데 K가 7인 거는 5 이상 9 이하예요. 들어오는 건 없긴 한데 5라는 게 한번 겹치긴 했어. 그러니까 아예 바깥쪽은 아니야 또 그 와중에.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있어도 된다는 거죠. 등호의 여부를 잘 생각을 해야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정수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5, 6, 7 얘네들이 더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렇게. 다음 76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AB의 길이는 3, AC 길이는 4인 삼각형에서 지금 뭐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잡았대요. PN분의 AB 더하기 PN분의 AC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우리 중3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해봤죠? 두 변과 사이 낀 각도 알려주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아이씨. 삼각형 ABC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3학년 2학기 때 했어요. 삼각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지금 삼각형 ABC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4 곱하기 3 그리고 사이 끼인 각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몇이에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결국에 ABC 전체 넓이를 일단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ABC 넓이를 구했냐? 자, 우리는 여기서 A에서 P를 연결을 해봐. 그러면 삼각형 ABP 하나랑 삼각형 ACP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게 전체 넓이와도 같아야겠죠? 우린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PM의 길이를 X라고 잡고 PN의 길이를 Y라고 잡으면 PM은 삼각형이 노란 삼각형 있죠? ABP의 밑변이 3이고 높이가 X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와 같냐면 2분의 3X랑 빨간색 부분은 밑변이 4, 높이가 Y인 삼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Y의 합이 바로 3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넓이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문제에서 X분의 AB 3 더하기 PN분의 AC PN은 Y예요. Y분의 4 이거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 양변에 2를 곱해봐봐. 분모를 없애려고.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6이다 라고 하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얘랑 얘 두 개를 곱해볼 거야. 이 두 개를 곱해보면 3x 더하기 4y 곱하기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를 하면 전개를 했을 때 없어지는 분모들이 생겨요. 그걸 만들려는 게 목표야. 그럼 얘랑 곱하면 9 더하기 얘랑 곱하면 16이고
나머지는 x분의 12y 더하기 y분의 12x죠. 이때 여기 이 두 개는 산술기하 써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면 x분의 y, y분의 x 곱한 건 산술기하 쓰면 어차피 뒤에서 사라질 거잖아. 얘는 2 루트 x분의 12y 곱하기 y분의 12x가 될 거니까 결국에 계산하면 2까지 곱하니까 24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 24 이상이고, 근데 그거는 이 두 부분만 더한 게 24고 거기다가 9 더하기 16까지 해야 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건 몇 이상이 돼요? 49 이상이 돼.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이게 49 이상인 거야. 근데 이미 난 알고 있죠. 3x 더하기 4y는 6이라는 걸. 얘는 이미 6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6에다가 뭔가를 곱하니까 49 이상이라는 건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는 몇 이상이라는 거야? 6분의 49 이상이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조금 지금까지 봤던 산술기하랑은 모양이 좀 많이 특이하죠? 도형에서 힌트를 얻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명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함수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 있죠? 연, 현 제외하고 는 숙제 다 해왔나요? 함수는? 해온 것 중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함수? 없어요? 질문? 807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양수이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와 g가 같게 되도록 하는 이래요. 자, 지금 정의역은 문제에서 뭐래요? 양수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gx는 4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이래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어떤 k라는 원소에 대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을 때 fk와 gk가 같게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k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4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은 3이란다. 6은 0이고 인수분 해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은 0이니까 결국에 x가 1이거나 2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두 개의 함수값이 같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k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1, 2, 마이너스 3 얘네를 가지고 정의역을 만들어야 돼.
물론 얘네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들 중에 일부만 있어도 어쨌든 상관은 없죠. 근데 1, 2,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X, 정의역이 원소를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하지만 음수는 제외해야 되죠. 왜? 나는 양수인 것 중에서만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집합 X라고 할 수 있는 건 1만 있을 수도 있고 2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 2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해서 집합 X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몇 개? 3개.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 1과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찾아서 하는 겁니다. 또 질문. 질문. 814번 괜찮아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해요? 아니, 뻔히 내가 아는데 이런 거는 질문이 나와줘야 정상인데 왜 안 할까? 어? 자, 집합 X는 지금 K 이상인 원소들에 대해서 자, X에서 X로의 함수 F래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K 이상으로 나온 거고 공역도 K 이상이 다 나와야 돼. 이때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라고 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란 건 y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원소가 부족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y값도 k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자 얘는요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예요. x-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봤을 때 k 이상인 부분을 그렸어. 근데 y값도 다 k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의역이 축을 기준으로 작은 데 있을 때랑 큰 데 있을 때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이 3보다 작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K가 3보다 작으면 K 이상이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K가 3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몇으로 시작을 해요? 몇 나와요? 최소값이 여기 몇이야 최소값? 마이너스 9잖아요. 저기요 2차 함수 보세요. 왜 이래요? 얘 3,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면 y는 치역은 마이너스 9 이상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나는 지금 정의역은 k 이상이었는데 치역은 마이너스 9 이상이 된 거야. 이거 맞아요? 뭐가 안 맞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죠. K가 마이너스 9면 되긴 해. 그럼 정의역도 마이너스 9 이상, 치역도 마이너스 9 이상이니까. 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선생님 1대1 함수라는 건 뭐라 했어? 가로선을 그렸을 때 2번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건 지금 2번 만나요 상황이. 이러면 1대1이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지. 대응이건 함수건. 그래서 K가 3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1대1이 아니라서.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오히려 K가 3 이상이야.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그려지는 게 아니라 K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으면 K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1대1인 건 됐어. 1대1인 건 맞았는데 자 정의역은 K
이상인데 공역은요. 그러면 K부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공역의 범위는 지금 K를 넣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이상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공역도 뭐가 나와야 한다 했어? K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 했잖아. 그러면 결국엔 그땐 얘가 K로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7K가 0일 때니까 따라서 K는 0 아니면 7인데 우리는 조건이 있었죠. K는 3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말은 0은 안 되고 7이다 해서 K 값은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 보면서 푸는 거예요, 우리. 알겠나요? 또 질문. 질문 810 3번이요. 813번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래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일 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한다 했죠? 응? 뭐라고? 그렇죠. 계속 증가하거나 대각선 방향으로 아니면 아예 대각선을 계속 감소만 하거나 대신에 중간에 끊어지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이어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건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내려오기는 것만 하면 돼요. 이어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 한다는 건 먼저 1에서 지금 함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일단 1을 넣었을 때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야 돼, 값이. 1을 넣었을 때. 그럼 먼저 첫 번째 1을 넣어볼게요. 위에 식에 1 넣으면 값이 몇 나와요? 2 나와요? 아래 식에 x에 1 넣으면 또 몇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일단 연결은 됐어. 근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한다 했죠? 그 말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가 아니야. 기울기가 같은 건 그냥 정말 일직선인데 꼭 일직선일 필요가 없이요. 살짝살짝 이렇게 꺾여도 상관은 없어. 다만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만 가야 되고 내려올 거면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 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3-a와 2 플러스 a의 부호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는 건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겠죠. 그거 쓰는 겁니다. 3-a 곱하기 2 플러스 a가 양수인 범위.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를 꺼내서 보니까 a-3 a 더하기 2는 음수로 봐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이렇게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총 4개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요? 증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감소를 해도 됩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그래서 부호만 같으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또 질문. (818번이야) 자, 818번 볼게요.
집합 x는 2, 4, 8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는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함수, h는 상수 함수래요. 이때 f8, g4, h2가 같고 f8, f2 곱이 f4와 같대요. 그럼 이미 여기서 나왔네. 자, f는 1대1 대응. 그냥 값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만 만나면 돼. g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였죠? 그치? 내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럼 g4가 몇이야? 그 말은 얘네 값이 다 똑같이 4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h는 상수함수라 했죠. 상수함수는 뭐예요? 그냥? 그치? 항상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h는 뭘 해도 맨날 4만 나오는 거야. h2도 4, h4도 4, h8도 4.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만들 건데요. f는 1대1 대응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물망 만들어 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 f를 만들었는데 2, 4, 8 2, 4, 8에 대해서 8은 4로 갔어요. 그럼 나머지를 했는데 f8이랑 f2를 곱해서 f4를 만들면 세상에 f2가 예를 들어서 8 나와버리면 4 곱하기 8이 나와요? 말이 안 되죠. f8은 이미 4라고 했잖아. 그럼 f2가 무조건 2라고 나와서 f4가 8로 나왔다 라는 걸로 맞춰야겠죠. 그러면 다 됐네요. f2는 2, g8은 8, h4는 4 해서 3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세 함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다음 단원 진도 나가봅시다. 자, 오늘은요, 합성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두 함수를 합성시키는 건데, 자, 어떻게 합성을 시키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 하나를 봤어요. 얘를 f라고 했다면, 자, 근데 어떤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g로 가는 이 두 함수가 연결시키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x라는 함수에서 마지막 z까지 도달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처음에 x에서 a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a라는 원소는 f라는 함수에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하는 건 fa야. 근데 그 fa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요, 바로 y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그런데 이 y에 있는 원소는 g라는 함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바로 g라는 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이 최종적인 값을 구하는 게 우리는 y라고 하지 말고 g라고 하자. 이 식이 바로 우리는 합성함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나는 합성함수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할 때는 여기서 조심한 건 이거예요. fgx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f를 먼저 했다고 해서 앞에 쓰는 게 아니라요. 먼저 하는 애를 안에다 써주고 그걸 바로 이어서 뒤에다 쓰는 거야. 밖에다 써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는
gf 합성함수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냐면요. g.fx 라고 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얘는 누굴 먼저 연산을 하는 거라고? f를 먼저 연산을 하고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것부터. 왜냐면 이게 f가 안에 들어갈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가장 주의해야 할 특징은 g.f와 f.g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다르게 나와요, 값이.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에 맞추다 보면은 값이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얘랑 값이 같아지게 하는 값 구하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 나머지는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교환법칙,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h.g.f라는 함수가 있는데 세 함수 중에서 차례대로 f를 g에 넣고 그걸 값을 h에 넣는 거나 아니면 h.g 무슨 말이냐? g를 먼저 h에 넣은 식이 있었겠죠? 그걸 먼저 연산을 해놓고 다시 f를 이 식에 넣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결합법칙 써서 이 세 개의 순서만 안 바뀌면 괄호의 위치는 누굴 먼저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오면 얘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할 건데 f라는 함수랑 항등함수 i를 합성을 하면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할 때는 교환법칙도 성립할 뿐더러 이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즉 연산의 효과가 없어. 얘는 그냥 얘든 항상 얘는 그냥 f 하나 연산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i로 나오는 건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굳이 내가 연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이 세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 개념 끝났어요. 자, 823번 볼게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x가 1 이상일 때, x가 1 미만일 땐 3이다가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f.g2 g.f 0을 구하래요. 자, 얘는 g가 f로 들어가는 거야? f가 g로 들어가는 거야? g가 f로 들어가야 돼. 순서를 g2를 먼저 계산하고 그걸 f에 대입할 거고요. 얘는 f0을 먼저 계산하고 그걸 g에 넣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g2는 계산해보니까 그냥 2로 나와요. 그럼 얘는 f2. f0은 x에 0 넣을 건데 0은 얘로 들어가죠. 1보다 작은데. 그러면 3으로 나온대요. g3. 두 번째, 이제 그럼 계산할 거야. f2는 1 이상이니까 2로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1. g3은 대입하니까 7. 해서 답은 8이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차근차근 연산만 하면 돼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827번. 두 함수 fx는 2x 더하기 6과 gx는 ax-3일 때 f.g와
G.F가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보편적인 경우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얘를 식을 같게 만들어 보래. 그러려면 이 A가 몇인지를 알아야 한대요. 자, 그럼 먼저 얘는요. GX를 F에 대입을 하는 거고요. 얘는 FX를 G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은 결국에 뭐냐면 F의 X 자리에 GX가 들어오는 거야. 2GX 더하기 6으로 얘는 G의 X 자리에 FX가 들어올 거예요. AFX 빼기 3. 그러면 GX랑 FX의 원래식 갖다가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AX 빼기 3 더하기 6. 얘는 2A 곱하기 2X 더하기 6 빼기 3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하면 2AX 마이너스 6 더하기 6은 2AX 더하기 6A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2AX는 같은데 여기는 계산하면 0이야. 그럼 상수항도 몇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얘도 0이 나와야 식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해서 A는 2분의 1이다. A가 2분의 1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찾는다는 겁니다. 그냥 연산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뭐 엄청난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G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G4는 4A-3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1. 다음 831번 볼게요. 함수 fx는 ax 더하기 b 단 a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 f.fx가 4x 더하기 3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거는 f를 또 f에 대입을 한 거야. 그냥 그대로. 그러면 식이 뭐예요? fx니까 f의 x 자리에 또 fx를 대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a fx 더하기 b 라고 할 수 있고 다시 fx에 ax 더하기 b 하니까 a 곱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b라고 전개가 되겠죠? 계산하면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라고 합니다. 자, 이 식이 4x 더하기 3으로 나오면 a제곱이 4여야 돼요. 그 와중에 a는 양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a는 몇? 2. a가 2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3b죠. 3b가 3 나와야 되니까 b는 1. AB를 완성을 했어요. AB를 완성을 하면은 문제에서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 3A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서 답은 7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 합성한다는 지금 이거 이해 가나요? 식을 어디 자리에 지금 어떻게 넣고 있는지 알겠어? 다음 834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gx는 4x 제곱 더하기 3에 대하여 f.hx는 gx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얘는 h의 x 자리에 hx라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여기에 hx만 대입이 되면 돼서 식이 마이너스 2hx 더하기 1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gx랑 같대.
4x제곱 더하기 3. 그럼 hx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2hx는 4x제곱 더하기 2고 h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러니까 설마 우리 대입 못하고 곱셈, 뺄셈, 더셈, 나눗셈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대입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어요? 자, 838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하여 f1은 그냥 한 번 f를 계산한 건데, 자, 이게 관건이에요. fn 플러스 1은 f.fn이래.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나온 값을 또 바로 f에 넣고 또 f에 넣고 그냥 계속 f에다 넣는 걸 여러 번 연산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그러면 f99의 1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f1만 구하면 돼. 그러면 처음에 f1을 구해보면 얘는 2죠. 그러면 f2의 1은 앞에서 나온 값을 바로 다시 f에 넣는 거야. 그래서 1 나와요. f3의 1은 앞에 나온 값을 다시 넣는 거야. 그럼 얘는 2 나와요. f4의 1은 다시 앞에 나온 값을 넣어요. 몇 나와요? 이게 지금 규칙이 뭐야? 2, 1, 2, 1 반복해서 나오겠다고. 홀수 번째는 2, 짝수 번째는 1 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F99의 1은 뭐가 나오겠어? 답이? 1, 2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규칙 찾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냥 앞에 나온 거 바로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까지 먼저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합성함수에 이어서 다음으로 볼 내용은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역함수는요, 우리 역방향 할 때, 그리고 우리 명제에서 역이라는 거 배웠죠? 명제에서의 역은 방향을 바꾸는 거였죠. P이면 Q이다라는 걸 Q이면 P다로. 마찬가지로 역함수도 그 역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함수 f가 있어요. x에서 a로의 함수 f가 있으면 방향이 원래는 x에서 y였던 걸 반대로 이제 y에서 x로의 함수로 바꿔주는 게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기호로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영어로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의 인버스는 뭘 계산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y에서 b라는 값과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기호로 fa는 b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떻게 바꿔 쓰는 거냐면 오히려 b라는 값이 나오는 a를 찾기 위한 식인 거야. 그래서 f의 인버스 b는 a다 라고 거꾸로 써주는 거. 그래서 얘는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보다는 이 기호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해요. f 인버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는 건 f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b라는 y값이 나오냐 라는 걸 찾는 거라고 생각해서 fa는 b다 라고 바꿔놓고 나는 그냥 f의 함수에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역함수도 어쨌든 하나의 함수여야 돼.
역함수도 어쨌든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함수가 성립하려면 일단 x의 정의역에서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일단 여기선 다 출발을 해야 돼. 하지만 이제 y에서는 뭐 겹쳐도 상관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y에서 이제 거꾸로 출발을 할 건데 y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y에서 2개로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y에서 만약에 x에서 어떤 값으로 모이는 게 있으면 역함수에서는 오히려 2개로 출발하게 되죠. 이런 모양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x에서 뭔가를 왔는데 다 왔어도 y에서 남아있는 게 있어버리면 오히려 역함수를 만들 땐 여기서 출발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막기 위한 방식은 바로 원래 함수가, 즉 fx가 1대1 대응 함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나오는 건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야. 용어만 다른 거지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x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f의 인버스를 다시 역함수, 인버스 시켜. 이러면 뭐예요? 자, 갔다가 다시 역함수야. 그럼 도로 돌아오겠죠? 그냥 제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로 계산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역함수는 자 이제 합성함수를 역함수 시킬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를 역함수 시키면 자 이거는 뭐냐면 누굴 먼저 연산을 하는 거죠? 원래는 G를 먼저 연산을 하고 F를 연산을 하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G이고 그리고 F로 간다 이렇게 봤을 텐데 그럼 역함수로 할 때는 누가 먼저 역함수가 돼야 돼? F가 먼저 역함수가 돼야 돼. F의 인버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돼야 돼요. 즉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면요 다 인버스를 시키면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즉 F 인버스 하고 G 인버스, G 인버스 닷 F 인버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3개짜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F 닷 G 닷 H의 인버스를 한다.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H 그리고 G, F 순으로 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할 때는 오히려 F가 먼저 연산이 될 거야. F, G, H 순으로.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닷 G 인버스 닷 H 인버스로 역함수 할 때는 인버스 시키면서 순서까지 아예 거꾸로 써줘야 한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뭐냐면은 이거예요. 원래 역함수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 이러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항등함수로 나오게 돼요. 즉 F와 F 인버스를 합성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연산할 필요 없이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야. 거기는 연산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F.G를 했는데 혹은
g.f를 했는데 둘 다 항등함수가 나왔다 라는 건 이건 무조건 g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여야 한다 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둘 다 항등함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서로가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프를요 y는 x 대칭 시키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아직 특강에서 이제 원망이 이제 막 들어갈 거라서 대칭 이동은 지금 배우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좀 이따 그냥 푸는 방법은 가르쳐 줄 거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대칭 이동에 대한 걸 먼저 배워야 그 다음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y는 x 대칭 시킨다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이제 방학 등은 끝나고 대칭 이동까지 다 배우고 나서 정규과정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대칭 이동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얘를 올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걸 다 자세하게는 설명하기가 힘들어 선생님이. 알겠나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4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더하기 b일 때 f1은 7이고 f 인버스 10은 4라고 했어요. 자, f1이 7이다 라고 나온 건 그냥 1 대입하면 되죠. a 더하기 b가 7이다 라고 나온 거야. 하지만 f 인버스 10이 4라고 나온 건 역함수를 우리가 지금 못 구해. 얘는 바꿔보라고요. 뭐냐? f4가 10이다 라는 말로. 즉 4a 더하기 b가 10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두 개 연립하면 a, b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a는 1, b는 6 이렇게. 알겠나요? 역함수가 나오면 바꿔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846번.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고요. 공역 y는 a 이상 b 이하라고 하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데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이 fx가 어떤 함수여야 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 말은 양 끝이 꽉 채워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fx는 이미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럼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가장 큰 b로 나와야 한다는 소린 거고, 오히려 f1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a로 나온다 라는 말과 같은 거겠죠. 1대1 대응 만들어야 되니까. 됐나요? 해서 f-1은 5, b는 5라고 나오고요. f1은 마이너스 1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850번인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fx는 3분의 1x 더하기 a의 역함수가 bx 빼기 6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 했냐면 y는 x 대칭 시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이 y는 x 대칭 시키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먼저 얘를
얘는 y는 3분의 1x 더하기 a다 라고 하잖아요. 얘를 먼저 우리는 y는 x 대칭을 시켜야 돼.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y라는 문자는 x로 바꿔주고 x라는 문자는 y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y는 x 대칭이야. 그래서 x는 3분의 1 y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걸 y는으로 고쳐주면 돼. 3분의 1 y는 x 빼기 a.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3a. 이게 바로 f 인버스 x다 라고 구한 거야. 근데 그 식에 b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왔다고 하니까 a는 2, b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알겠나요? 이렇게. 근데 여기 유형 16번은요, 일단 해보고 모르겠으면 어차피 여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 풀어줄 거거든요. 역함수 구하기는. 밑에 851번, 852번, 853번. 근데 이제 한번 선생님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생각은 해보라고 해서 풀어는 와보세요. 근데 어차피 이거 풀이가 좀 정확하게 풀어야 돼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혹시 못 풀어오더라도 혹은 풀어왔더라도 다 풀어주긴 할 거야, 이 세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연습은 해오세요. 다음 854번. 자, fx는 ax 더하기 4일 때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f와 f 인버스가 같대. 그러니까 역함수 구해서 두 개 같게 만들어라 라는 소리야. 그럼 방금처럼 할게요. 얘를 일단 먼저 y는 ax 더하기 4라고 두고 이거를 y는 x 대칭합니다. 그러면 x를 뭐로 바꿔라? x는 y로, y는 x로 이렇게. 그리고 와서 y는 꼴로 고치면 ay는 x 빼기 4. 그럼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4니까 이게 f의 인버스예요. 근데 우리는 얘랑 얘가 똑같아야 한다고. 그러려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a분의 4가 일단 4로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F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FA 구하세요 했으니까 F-1 구하세요 한 거예요.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A-1이니까 답은 5라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 858번 볼게요. 두 함수 fx는 2x-3이고요. gx는 3x-5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f 인버스 g a는 2를 구하래요. 자, 보세요 얘들아. 850번, 854번까지는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했어. 그거 어쩔 수 없이 구해야 해. 근데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역함수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함수값 계산만 할 거야. 그럼 먼저 얘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g를 넣죠. 그럼 ga 넣으면 f 인버스 3a-5는 2다. 먼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나오면 바꾸라 했죠? 사실상 얘는 뭐가 왔다? f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3a-5가 나왔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굳이 함수 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해가요? 2 대입하니까 f2는 1 나와요. 그래서 a는 2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돼요. 굳이 어려운 계속 역함수 구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함수값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862번 볼게요. 두 함수 fx는 x 더하기 1, gx는 3x-6에 대하여 f g의 인버스 f 3을 연산하래요. 자, 먼저 안에는 역함수부터 풀 거예요. 그러면 순서 바꿔서 역함수 씌우라 했죠?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야. 얘는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빼. 그럼 결국에 나는 남은 건 이거예요. f g 인버스 3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g 인버스 3은 g에다가 뭘 넣어야 3이 나오는지를 찾을 거야. 몇을 대입해야 3이라는 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3이라는 거예요. g 인버스 3은 3. 그럼 이제 f3 구하면 되겠네요. f3은 4. 이렇게. 알겠어요? 자, 다음 866번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그래프 보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옆에다가 다 함수값 쓰세요. 자, 뭘 쓸 거냐? 처음에 볼게요. FA는 몇 나온대요? 아, FA는 몰라. FX는 아래쪽에 있는 선이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선들을 보면은 A는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FB는 알 수 있어. FB는 몇으로 나올까? 그렇지. 옆에다가 우리 다 채울 수 있죠? 칸마다. 밑에서부터 A, B, C, D, E 한 칸씩 쓸 수 있어, 없어? 채울 수 있잖아. 먼저 채워놓고 보는 거야. 그럼 FB는 A예요. 그 다음에 FC는 몇 나온대요? 이거는, 아, 얘도 모르네. 대신에 FD는 알겠다. FD는 몇 나와요? B로 나와요. 두 번째 칸이랑 만나요. 그 다음에 FE는 몇 나와요? C 나와요. 자, 이제 G 볼 거예요. GA는 몇 나와요? B 나와요. 그 다음에 GB는 몇 나와요? C 나와요. 그 다음에 GC는 몇 나온대요? D 나오고요. GD는 몇 나온대요? E 나온대요. 이걸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요. 이거 써놔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역함수도 쓰세요. 옆에다 바로. F 인버스 A가 B다. F 인버스 B는 D다. F 인버스 C는 E다. F 인버스 B가, 아, F가 아니라 G. G 인버스 B는 A다. G 인버스 C가 B고요. G 인버스 D는 C고요. G 인버스 E가 D예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F G 인버스 F 인버스 C래요. 그러면 그냥 보면서 찾으면 되잖아, 이제. F 인버스 C니까 F 인버스 C 뭐라고 나왔었어, 우리 처음에? E. 그럼 여기는 E야. 그럼 이제 G 인버스 E 구하면 돼. G 인버스 E 뭐예요? D. 그럼 여기 있는 값 D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FD 구하라고요. 뭐예요? B. 봐봐. 이걸 써놓고 쓰면 그냥 답만 바로바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서 찾으면 내가 계속 선 따라서 가봐야 돼. 근데 이제 하다가 선 잘못 따라가면은 바로 틀리는 거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프 보면서 쓰는 거. 꼭 써놓고 보면서 찾으세요.
다음, 자, 869번 볼게요. 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869번부터는 좀 아예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서 이건 일단 우리가 이 역함수나 원래함수 이 성질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그래서 오늘 배운 868번까지랑 또 오늘도 이제 그거에 이 진도에 맞춰서 합성함수, 역함수 연산 프린트 나갈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주말 수업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이니까 절대로 숙제 밀리지 마세요. 항상 하던 방식대로 먼저 연산 프린트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RPM 푸셔야 돼요. 특히 여기 함수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라서 그냥 RPM부터 바로 풀려고 하면 특히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많이 어렵거든요. 이건 실제로 시험 나와도 어려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꼭 연산 연습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프린트 줄 거니까 그것까지 해서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대부분 명제 연산 프린트부터 아직 안 된 사람들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명제 연산 프린트, 그리고 엊그저께 받은 함수 연산 프린트, 그리고 이제 오늘 받을 합성함수, 역함수 연산 프린트까지 연산 프린트 3개, 그리고 RPM도 마찬가지로 함수까지